네. 예, 임실 치즈가 유명합니다. 저는 임실 치즈를 이용한 햄, 소세지, 함박스테이크 등 여러 이제 식육가공 제품을 만드는 주식회사 친한 FMB 이제 대표입니다. 옆에 보이는 바로 공장이 이 안에서 저희가 이제 그 맛있는 먹거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들을 다 한데 모아서 유통하는 주식회사 미드밀이라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미드밀 대표 정수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짧은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든 것이 저희는 건강하고 맛있는 햄소세지를 만들었습니다. 친한 F&B의 목표는 가장 한국적인 맛과 세계인의 입맛에 맞춘 햄소세지로 전 세계에 진출하는 과학적 식품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위해 신선한 재료를 엄선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책임집니다. 친환의 임실 사성문역 1공장과 임실의 치즈 테마파크 내 2공장, 오수 3공장은 모두 부식 방지를 위해 천장과 벽은 물론 설비의 나사 하나까지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계했으며 입실부터 세절 및 분쇄, 혼합 및 충직, 훈연 및 냉각, 포장, 2차 살균, 금속 탐지기 검사 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햄, 소시지, 닭가슴살 등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의 진심과 노력이 당신의 식탁에 닿을 때까지 올바른 먹거리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임실에 있는 수제 소시지 제조업체가 맛있는 소시지를 뽑는 세계대회에서 최고 등급에 올랐습니다. 김제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임실 치즈와 매실 등을 넣어 만든 토종 소시지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3년에 한 번씩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시립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2019년도에 저희가 출전해서 아시아 최다 메달을 수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SBS, KBS, MBC 뮤지에 나오면서 저희 업체가 전국에 알려지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수제 소시지 생산업체가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식육 육가공 박람회 IFFA에서 금메달 7개를 비롯해 모두 17개의 메달을 딴 우리나라 토종 소시지 업체가 49개 나라 1,030여 개 업체와 경쟁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겁니다. 임실 소시지 가공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임실 식품 가공업체인 친한 F&B는 독일 식품 육가공 박람회에서 매실 소세지와 치즈 고추장 소세지 등을 선보이며 모두 1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식품 육가공 박람회는 3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을 21년도 11월 달에 중국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먹거리로 정말 착한 기업으로 꼭 성공하겠습니다. 저희 친한의 신자가 어거이 신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식품, 그런 건강한 나라를 만들자 해서 어거이 친자에 나라 한자를 썼습니다. 두 번째, 임실과 함께 꼭 성장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 임실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한 FM이 이 임실에 어렵고 힘든 그런 취약한 때에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한 FMB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독일 식육 올림픽에 출전한 이유도 또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인증을 받은 이유도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친한 FMB를 설립할 때부터 외쳤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그 도청 대강의실에서 제가 항상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제2의 할입이 되겠다. 연매출 2조 5천 3조가 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 내 고향 임실,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임실, 지금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임실에 제2의 하림을 만들겠습니다. 정말 꼭 해낼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공장 안 구경을 한 5달 전 생방송 투데이 전국방송에 나왔었는데요. 이 영상으로 공장 안 구경을 짤막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식욕 가공 공장이라는데요. 설비가 엄청나요. 아주 연매출 80억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소시지. 특별한 비법으로 무려 80여 가지의 소시지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연매출 80억의 비법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세지는 이렇게 총 쏘듯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제가 전국을 이렇게 세미나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는 그 진주, 부산 갔다가 이제 오니까 거의 12시가 다 됐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아침에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은 아침 9시하고 밤 9시에 줌콜로 또 전국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 줌콜로 하면 아침에는 거의 한 120분 정도 같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항상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2 세미나를 제 얼굴을 이렇게 보고 30번 이상을 들으시면 아마 1, 2년 후 정도 됐었을 때 월 1,000만 원 소득은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세미나를 한 70번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한 2, 3년 정도, 3, 4년 정도 지났었을 때 월 소득이 억대 소득은 되어 계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좀 호몽맹랑하게 들으시는데, 제가 이제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할 텐데,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다 같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시간 10분 동안 좀 잘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 돈벗이라고 해서요. 제가 이제 그 맛있고 건강한 음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게 부대찌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찌개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맛은 있어도 건강하고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가장 큰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대찌개인데 몸 보신이 될 수 있는 부대찌개를 개발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육수는 한우사고라고 10가지 천연재료를 달여서 만들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양념은 순창 장녀하고 협약을 해서 100% 친환경 국내산으로 만들고요. 가장 중요한 햄소세지는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정통 유럽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주 롯데백화점 옆하고 한옥마을점에 돈벗이라고 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시작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28평, 25평밖에 되지 않는데 하루에 보통 한 270만 원, 300만 원씩 매출액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곳에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이 햄소세지를 눈앞에서 만들다 보니까 햄소세지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너무 맛도 있고. 이거 어떻게 납품받을 수 없냐, 살 수 없냐 그러길래 제가 이제 햄소세지 공장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친한이라고 해서요. 그리고 내가 먹기 걱정스러운 것은 팔지 않는다. 이제 이 자세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돈벗 할 때부터 저희 이제 햄소세지 공장까지 저희 회사가 이제 이렇게 고집하는 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2017년 5월 31일 날 저희 직원들, 그 식당 직원들 텔레그램 방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 하나를 올려놓고 글을 올려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오늘 아침 출근해 보니 어제 늦게까지 소세지 만들고 써니라 고생하셨는데 냉장고에 넣지 않고 가셨네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내가 먹기 걱정스러운 것은 팔지 않는다. 우리는 이 자세로 가야 합니다. 이날 이 햄소세지 다 버리고요. 새로 만들어서 새로 그 다음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MBC 전북은 참 좋다에 한 5년 전에 저희 이제 공장에 나왔었는데, 저희 부사장님께서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셨었어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돼지고기, 소고기, 닭가슴살로 여러 제품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날은 닭가슴살 360kg로 소세지를 만든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이제 그 닭가슴살을 가는 기계, 불쿠트라는 기계가 있어요. 300kg, 400kg를 한 번에 가는 기계예요. 그리고 닭가슴살은 상자에 20kg씩 담아져 있어요. 근데 이걸 상자째 가져와서 못 쏟아붓게요. 왜냐면 이 닭가슴살 껍질에 깃털봉이 박혀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로 뭘 만들었을 때 딱 씹으면 플라스틱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보고놓고 이렇게 하게 해요. 그런데 360kg면요, 이게 몇만 덩어리예요. 근데 직원들 한 두세 시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걸 좀 놓쳤나 봐요. 다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한 봉지를 가져다가 썰어봤는데 그 안에 한 1mm 정도 되는 닭 깃털 봉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직원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그걸 다 360kg를 다 같이 뜯어서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내가 먹기 걱정스러운 것은 팔지 않는다. 이 마음 자세를 직원들한테 심어주고 싶었어요. 예, 저희는 지금도 그렇게 식품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냐면 음식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재료가 있어요. 예, 이게 빠져버리면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먼저 아시겠죠? 예, 소금이에요. 네, 근데 그거 아시나요?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5년 전부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소금이 위험하다고 뉴스에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그 소금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요. 한 90년, 80년 전부터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내려가서 어디에 쌓여져 있냐면 바다에 쌓여져 있어요. 얘가 섬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80년, 90년을 지나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삭고 녹고 해서 바닷물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금을 어디에서 채취를 해요? 바닷물에서 채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MBC 뉴스에서 우리나라 소금업체 소금들을 가져다가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하잖아요. 그 원인에 미세 플라스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에 올 1월 11일자 신문 그 뉴스예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코 속에서도 발견, 대장암, 폐암, 급증, 원인 지목된 의외의 물질에서 나왔는데 최근 젊은 층에서 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지목되고 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난리인 거예요. 심지어 뉴스에서 뭘 얘기했냐면 우리 일반인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대요. 암이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야 내가 먹기 걱정스러운 것은 팔지 않는다. 이 자세로 식품 먹기에 뛰어들었고 우리 친한의 친자가 어버이 친자의 나란 자.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식품만을 만들자고 뛰어들었는데 이 소금을 못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알아봤어요.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이 있는지 없는 플라스틱 없는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하루리 전남 부안에 에코솔트라는 업체에서 미세 플라스틱뿐만이 아니고요. 방사능 오염수, 중금속까지도 제거된 소금을 무안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른 가서 거기하고 계약을 하고 그 소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 YTN 뉴스에 이틀 동안 10번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전라남도에서는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세 플라스틱을 없앤 친환경 소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으로 일궈낸 성과인데요. 처음으로 친환경 소금과 임실치즈가 어우러진 가공품이 나와 안전한 먹거리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보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대표적 특산물 가공을 위해 만들어진 농공단지입니다. 1호 입주 기업에서 소금 생산이 한창입니다. 바닷물을 마시기 때문에 설령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95% 이상 없앤 친환경 소금입니다. 앞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물에 뜨는 비중의 차이를 이용해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는 특허 기술을 개발해 기업에 넘겼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즈의 고장 전북 임실입니다. 임실 치즈로 86가지의 가공품을 생산하는 대표 업체가 친환경 소금업체와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일정하지 않은 염도의 선일점 한계가 마침내 극복됐기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은 생산 원가 부담에도 치즈 가공품 업체에서 친환경 소금을 과감하게 선택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맛과 건강을 같이 잡는다라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맛과 건강을 같이 잡은 그런 임실 치즈를 활용한 식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을 사용했더니 뉴스에 나온 걸 보고 야, 이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이 컸구나 이제 그걸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근데 제가 이 미세 플라스틱 제거된 소금을 주변 식품 업체들한테 많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단 한 곳도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비싸요. 한 5배가 비싸요. 일반 소금보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건강하고 좋은 걸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내 제품의 이익을 조금만 붙여서 많이 팔겠다.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적중을 해서 우리 회사 매출액이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또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맛있게 당 조절, 맛있게 살 빼고 이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닭가슴살 소세지에 설탕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스테비아로 대체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코미디언 이용식 선생님 딸 이수민 양이 원래 아빠하고 좀 아빠처럼 좀 뚱뚱했었어요. 88kg나 나가고. 근데 한 5년 전에 우리가 닭가슴살로 다이어트를 한 1년 6개월 동안 해가지고 살을 뺐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다 올려준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이용식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찾아뵀어요. 5년 동안 잘 지냈거든요. 이번에 결혼할 때도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갔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제품들입니다. 한 30여 종류 돼요. 저희가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 이렇게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단백질 풍부한 맛있는 식품에서 광고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단백질이에요. 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빨리 늙어요. 그리고 빨리 병들어요. 근데 이 단백질은 하루에 내가 섭취해야 될 양이 있어요. 내 몸무게가 50kg이다. 50g 섭취해줘야 돼요. 70kg이다. 70g을 섭취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10% 20%도 섭취를 못한대요. 건너뛰기도 하고요. 또 거의 채식 위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단백질이 부족하다 보니까 6개월만 내가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하잖아요. 10년이 젊어져 버린대요. 워낙 부족했다 보니까. 근데 저희 이 제품 하나하나에 15g에서 20g씩 들어있어요. 하루에 한 두세 봉씩만 저희가 꾸준히 드셔주시잖아요. 6개월 지나면 본인이 알아요. 몸에 힘이 나고요. 활기가 넘치고 그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또 홍보를 하고 이게 이제 저희 회사 매출이에요. 제가 이제 그 좋은 걸 쓰다 보니까 연매출 8천밖에 되지 않았던 저희 업체가 이제 5억, 12억, 15억, 45억, 93억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고 이제 저희 이제 거래처들이에요. 눈에 있는 브랜드들 아마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더 하면 시간이 가니까 부탁 하나를 드릴게요. 그 시간 되실 때 네이버에 친한 F&B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수상 내역들이 많이 나오고요. 저희 저희 회사 이야기들이 한 뉴스들 안에 3, 4페이지에 걸쳐서 나올 거예요. 다들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장관상, 도지사상을 비롯해서 많은 상을 받아왔었고요. 그리고 해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3-4군데에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이렇게 모든 방송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좋고 안전한 먹거리, 맛있는 먹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구나, 알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격의 김예지 선수, 유도의 이원희 선수가 저희 걸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제가 물어봤었죠. 임실하면 뭘로 유명하냐고 다 치즈라고 하시잖아요. 5년 전부터 바뀌고 있어요. 예, 임실에 오가는 버스, 택시 좀 이따 가실 때 한번 유심히 한번 좀 봐주세요. 전에는 청정 임실엔 치즈가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제 청정 임실엔 치즈 소세지가 있습니다로 저희 거 소세지도 임실군의 지금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유통 마진만 소비자에게 나누어줘도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내가 아무리 좋은 재료, 좋은 그 식품을 만들더라도 이걸 소비자의 손에 가면 비싸져 있는 거예요. 왜 비싸져 있느냐? 이 유통 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이 유통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제조업체들이 유통업을 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체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가게 되면 적게는 한 배 반, 많게는 3배까지 비싼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전북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과 제가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논문을 4개를 쓰는데 이제 3개를 갖다가 제가 이제 식품으로 썼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논문 우수상도 학술대회에서 받았는데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희가 융합기술 경영을 이제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경영학자들, 경제학자들 또 교수님들 많은 이제 그 강의를 듣고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심각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경기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앞으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앞으로 정말 무서운 그 경기가 무서운 일들이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고물가가 되어 있죠. 물가는 있잖아요. 곡물에 의해서 많이 좌우돼요. 물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물 수출 3위 국가거든요. 곡물 수출을 못 해버리니까 곡물 가격이 올랐어요.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사료 가격이 폭등했어요. 사료 가격이 폭등하니까 고기값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저희 닭가슴살이요 키로에 2,000원대 하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에 지금까지
6,300원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물가가 다 올라 버렸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전쟁보다도. 뭐냐면 기후변화예요. 지금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기후온난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LA 지금 완전 난리죠. 산불 난리였잖아요. 호주가 6개월 동안 산불 났어요. 캐나다가 3달 동안 나고요. 캘리포니아가 사막화되고 있고요. 중국이 사막화되고 있어요.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지금 다 흉작이에요. 이걸 그때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앞으로 경제학자들, 경영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5년 정도가 지나면 지금 현재 이 안 좋은 경기가 좋았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 경기는 좋아질 수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 이 먹거리만이라도 내 고객이 좀 저렴하게 먹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안 좋은 경기에. 그래서 든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유통 과정을 거치지 말자. 그리고 온라인상에 믿음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우리 것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식품업체들 좋은 먹거리들이 많아요. 그걸 다 모으자. 다 모아서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사업을 하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벌써 저희 미드밀 쇼핑몰 안에 저희 것뿐만이 아니고 맛있는 먹거리들이 계속 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1년이면 장을 볼 수 있는 먹거리가 다 실려요. 모든 먹거리가 다 실려요. 지금부터 벌써 쌀부터 해가지고 많은 게 다시 실리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 유통업체를 건너뛰고 유통 마지막 좁기에 소비자들한테 되돌려줘도 소비자가 부담 없이 사 먹겠다. 그리고 심지어 공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한 3, 4년 이쪽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공짜로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부자도 되겠더라고요. 우리 걸 공짜로 먹다 보니까 어느 날 부자가 또 되어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안에 이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업체들이 있어요. 이 마켓컬리 아시죠? 마켓컬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먹거리 쇼핑몰이에요. 근데 이 마켓컬리가 먹거리로 7년 만에 연매출 2조를 넘겨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집 앞에 가면 슈퍼가 있고 정육점 있고 청가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굳이 핸드폰으로 먹거리를 주문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제 먹거리도 휴대폰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터미 아시죠? 네. 네, 애터미가 저는 정말 이렇게 저 대단한 회사라고 봐요. 왜냐하면 애터미가 1사1품 제도거든요. 한 제품을 받으면 똑같은 제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심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애터미가 7년 전에 이제 햄 소세지를 이제 팔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햄 소세지 업체들을 쭉 다 이제 알아봤죠. 어디가 선택이 되냐면 저희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터미에 햄 소세지를 독점으로 납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애터미한테 납품을 하면서 한 말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다른 회사들 다 망해도 너희는 안 망하겠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1사1품 제도라고 해서 우리 것만 많이 팔아준다고 해서 제가 주변에 납품했던 그 업체들보다도 저렴하게 줬어요. 그런데 계속 깎는 거예요. 깎고 또 깎고 계속 너희 것만 팔아주니까 좀 더 깎아줘. 너희 것만 팔게 더 많이 팔아줄게 깎아줘 이렇게. 나중엔 제가 오기로 그래 그러면 정말 많이 팔아줘 하고 저렴하게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에요. 야, 다른 데 망해도 너희는 안 망하겠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저렴하게 팔고 또 거기에서 팔고 남은 이익금으로 수당을 주는 거예요. 애터미가요 10여 년 만에 연매출 2조를 넘겨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1조, 해외에서 1조. 그래서 애터미가 2조가 넘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애터미가 어떤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인지 알고 계시나요? 무슨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죠? 애터미 다단계예요.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 어떤가요?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사실은 그 논문을 제가 지금 4번째 논문을 뭘로 쓰냐면 다단계 유통으로 쓰고 있어요. 애터미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다단계 정말 이거 잘만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단계를 연구를 한 거예요. 3, 4년 동안. 우리나라 다단계가요 1000여 개가 넘어요. 합법적인 다단계 116개 정도 돼요. 근데 1000여 개가 넘는 이 모든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를 포함해서 모든 다단계 업체들이 다 욕을 얻어먹고 있더라고요. 왜 욕을 얻어먹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뭐였냐면 모든 다단계 업체들이 주가 화장품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이 화장품 건강식품이 그 회사의 독점 제품들이에요. 다른 데서 안 팔아요. 그 회사만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팔고요.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남는 많은 이익금을 가지고 수당을 팡팡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얻어먹었던 거예요. 예. 근데 애터미가 그걸 깬 거예요. 애터미는 정말 좋은 제품으로 저렴하게 팔고 이익금으로 수당을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먹거리는 연매출이 2조예요. 화장품 건강식품이 1조예요. 우리나라에서 1조니까. 어떤 시장이 더 커요? 먹거리 시장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거리로 건전한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네트워크의 단점부터 한번 먼저 뽑아봤어요. 첫 번째, 모든 다단계의 단점. 판매 활동을 해야 돼요. 다 판매 활동하고 가서 샘플이라도 주고 먹어봐, 발라봐 해야 되지 아니면 사업이 안 돼요. 두 번째, 가입비라는 게 있어요. 모든 다단계의 단점 중에 하나가 돈을 벌려면 첫 직급이라도 따야 돼요. 그래서 카드로라도 긁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단계의 가장 큰 단점, 마감이라는 게 있어요. 마감 때 다 죽여나는 거예요. 예. 보통 다 모든 다단계들이 직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감 때 이 직급 유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아몬드다. 내 밑에 에메랄드가 있고 펄이 있고 뭐 사파이어가 있고 막 그래야 하이 직급이 먼저 내 직급에 맞춰서 내 매출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내 밑에 하위 매출자들 이렇게 보니까 매출이 부족하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 앞으로 물건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내 직급을 맞추지 않으면 직급 박탈이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네트워크, 그 화장품, 건강식품 사업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에 가서 베란다 한번 열어보지 말라고. 예, 열어보면 화장품, 건강식품이 쌓여있대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직급 박탈 안 되기 위해서 물건을 막 뽑았어요. 그건 내 집에 재고로 쌓여있잖아요. 재고가 쌓였다는 것은 뭘 했다는 거예요?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야, 이거 돈 된다고 해서 뽑으라고 하더니 화장품, 건강식품 뽑아놨는데 돈은 안 되고 있어요. 결국 손해난 거예요. 손해났으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다 잠자는 휴먼 고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제일 큰 거, 네트워크의 다단계 단점. 다단계 네트워크 사업 한 사람 치고 원망 안 듣는 사람이 없더라였어요. 다 원망 듣고 있어요. 왜 원망 듣는지 보니까 다단계 네트워크 사업 설명회를 듣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서 권하냐면 가족, 친척, 친구예요. 야, 이거 한번 뽑아봐. 예, 이거 뽑고 우리 사업 한번 해보자. 그런데 돈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원망하는데, 근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뽑은 물건이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이었다면 원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제품을 돈 된다고 뽑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0가지를 다 없애버렸어요. 10가지를 다 없앤 전 세계 최초 먹거리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 이 플랫폼 안에는요, 아주 재밌어요. 생산자들이 물건을 실어요. 소비자들이 여기서 물건을 사가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먹다가 보니까 공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공짜가 된 걸 주변에서 알려줬어요. 야, 여기서 사 먹었더니 3만 원치 사 먹었더니 3만 원이 들어오고 10만 원치를 사 먹었더니 10만 원이 들어왔어.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그 광주에 안영이라는 우리 이제 어르신이 계세요. 사업가세요. 연세가 90세세요. 네. 근데 그 어르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 한 달에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걸 사서 드시거든요. 우리 그 추어탕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사서 드시는데 통장에 돈이 10만 원 이상이 들어오고 있대요. 다음 달에 아마 한 20만 원 이상 들어올 것 같아요. 예. 먹는 게 공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 현상이 일어나는 쇼핑몰이 우리 이제 그 믿음이래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절차가 필요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다단계 네트워크가 한 1000여 개가 되는데 다 거의 다 불법이에요. 다단계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첫 번째,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돼요. 저희는 7억으로 설립을 해왔어요. 두 번째, 각 도에 등록을 해야 돼요. 저희는 24년 8월 14일 날 전북 특별자치도에 등록을 했어요. 세 번째, 이 다단계 네트워크는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돈을 줘요. 그러다가 사람들 많이 모집되면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 막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보험처럼 한국특수판매공조조합이나 직접판매공조조합에 1억 이상을 예치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에 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보상을 해줘요. 저희는 한국특수판매공조조합에 1억을 예치해놨어요. 예,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들 정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에 친한 사람이 와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누구든지 와서 통장 보여주면서 내가 몇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내 통장에 이렇게 돈이 됐다? 하자 하더라도 그거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안 돼요. 그거 합법적이야? 등록됐어?
뭐 예치해놓고 하는 거야? 이거 물어보고 해야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 세계 최초로 먹거리 네트워크를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그래요. 저기도 먹거리 팔고 여기도 팔고 다 팔어. 왜 너희만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다른 데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장식품일 뿐이에요. 예, 부생 마치기 장식품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혹시 그 다단계 네트워크 수당 몇 프로 주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35% 보통 35% 줘요. 근데 저희는 20% 줘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한 30%는 줘야지 20%밖에 안 줘?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요. 20%가 35%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혹시 그 35%가 매출액의 35%일까요? PV의 35%일까요? PV의 35%예요. 그래서 꼭 PV를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좀 비교를 다른 업체하고 제품을 가지고 비교를 해드릴 텐데 5년이면 있잖아요. 5년이면 저희 회사 매출액이 연매출 2조가 넘을 거예요. 그건 답이 나와 있어요. 연매출 2조가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트워크 1위가 될 거예요. 마켓컬리가 7년 만에 연매출 2조를 넘겼어요. 근데 우리는 먹다가 보면 공짜가 되고 돈이 되기 때문에 5년이면 2조 무조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매출 그래프도 마켓컬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1, 2위 업체하고만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비슷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 컵라면들. 우리 거 컵라면 2위 업체, 1위 업체 컵라면이 있어요. 이게 아까 35%라고 했잖아요. PV에 35%를 준다고 했죠. PV를 좀 유심히 봐주세요. 다 친환경 라면이에요. 저희 거 라면 군산 흰 찰쌀 보리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재료들이 거의 다 국내산이에요. 그리고 2위 감자라면, 1위 클로레라 라면이에요. 박스당 가격은 다 같아요. 그런데요, PV가가 우린 70%예요. 다른 데는 10%, 10%예요. 탕 종류, 우리 추어탕, 감자탕, 70%예요. PV가. 다른 데 10%, 12%예요. 고등어, 우리 PV가 70%예요. 9.5%예요. 이거 이제 똑같은 제품이에요. 우리가 납품을 했으니까. 소세지, 우리 70%예요. 11%. 치즈 돈가스 우리는 70%인데 4.8%. 치즈 70%인데 11%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10,000원의 매출액을 일으켰어요. 10,000원. 우리는 PV가 있잖아요. 70%에서 많게는 100%도 있어요. 우리 소세지 같은 경우는 100%도 있어요. 평균 70%. 10,000원의 매출이 일어났다. 우리는 7,000원을 인정해줘요. 7,000원에 20%, 1,400원이 수당으로 풀려요. 우리는. 다른 데는 10,000원의 매출액이 일어났다. 10%. 이것도 많이 잡은 거예요. 보통 다 4%, 5%밖에 안 잡아요. 먹거리. 10%. 그럼 1,000원이에요. 1,000원에 35%, 350원이에요. 우리는 20%지만 1,400원이고 다른 데는 35%지만 350원이에요. 우리가 4배가 높아요. 10억의 매출액이 일어났어요. 10억. 우리는 7억을 인정해줘요. 7억에 20%, 1억 4천이 수당으로 풀려요. 다른 데는 10억의 매출액이 일어났어요. 1억 정도 인정해줘요. 1억에 35%, 3,500만 원 풀려요. 100억의 매출액이 일어나면 뭐예요? 10억밖에 인정 안 해주는데. 결국 먹거리로 돈이 안 돼요. 결국 뭘로 돈이 되느냐? 화장품, 건강식품, 건강기기 팔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먹거리로 돈이 되는 전 세계 최초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딱 1분이면 다 이해를 하세요. 우리 그 마케팅 너무 간단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먹는 거 내 통장에 2% 들어와요. 당연히 PV의 2%겠죠.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막 들고 다니면서 막 전달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카톡이랑 문자로 전달하면 끝나요. 카톡이랑 문자로 링크 날린대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야 여기 들어가봐 맛있는 거 정말 많다 이렇게 링크를 날렸어요. 이분들이 이제 사서 드세요. 사서 드시면 이분들한테 먼저 2% 들어가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서 드신 거에 총 2%가 제 통장에 들어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분들도 먹고 드시고 맛있으니까 주변에다가 이제 링크를 이렇게 막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쭉 퍼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1대에서 이 9대까지 일어나는 모든 매출액의 2%가 제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케팅이에요. 내가 먹은 거 몇 프로라고요? 2%. 내 밑에 1대에서 9대까지 몇 프로라고요? 2%. 예. 이게 우리 마케팅 다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회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소 소득이 얼마 정도 될까? 그걸 한번 계산해 봐야 됐어요. 최소 소득. 우리가 한 가정이 있잖아요. 한 가정 3, 4인 가정이 한 달에 먹는 먹거리가 통계청에서
134만 원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2인 가족이 보통 한 50만 원 정도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장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10만 원, 15만 원 장을 봐요. 집에서 간식 다 먹잖아요. 피자나 뭐 이제 통닭이나 한 3만 원 정도 쓴대요. 근데 우리는 장보기 쇼핑몰이지만 제가 간식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간식으로. 내가 3만 원어치 간식을 사 먹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우리 거 지금 이제 제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다들 우리 거 쇼핑몰 한번 들어가 보자. 아이들이 들어갔어요. 너희가 우리 거 쇼핑몰을 보고 그 링크를 이제 내 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링크를 날렸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가입될까? 최소 5명 나오더라고요. 최소 5명은 뭐 가입할 때 뭐 그 가입비도 없고 부담도 없고 하니까 먹거리고 5명 가입된다. 평균은 53명 나오더라고요. 5명. 그래서 제가 5명한테만 전달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명들도 다 5명들한테 다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1대에서 9대까지 되니까 회원 숫자가 몇 명이냐? 240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냥 5명씩한테만 전달했더니 9대까지 내려오니까 회원 숫자가 240명이 되는 거예요. 240명이 3만 원 간식을 사 먹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 한 달에 10억이 들어와요. 10억이. 그냥 5명한테만 전달하고 3만 원 간식만 사 먹는데 한 달에 10억. 매달 들어오고 평생 들어오고요. 자녀한테 상속까지도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10억 다들 얼굴 표정이 뭐 적게 느껴지나요? 아니 2, 3일 있으면 없어질 돈인가요? 아니죠? 제가 다단계 네트워크를 연구하면서 다단계 네트워크 사업 설명 중에 첫 번째 사기가 이거였어요. 한 명이 5명, 25, 120, 625 쭉 5명씩 내려가는 거 이걸 승수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다단계들이 2명씩만 펼쳐봐라, 3명씩만 펼쳐봐라, 5명씩만 펼쳐봐라. 이 승수의 법칙으로 사업 설명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사기예요. 왜 그러냐면 열정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한테는. 맨 위에 있는 나한테는요 열정이 100%예요. 5명이 뭐예요? 뭐 30명, 40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려갈수록 이 열정이 약해져요. 열정도 아는 것도.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흐지부지 돼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이 아니고 이론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번 가보게요. 저 현상이 90%가 안 이루어져 버렸어요. 10%만 이루어졌어요. 10%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10% 이어지면 몇 명이냐? 24만 명이에요. 24만 명이 3만 원 간식을 사 먹었어요. 내 통장에 얼마 들어오냐? 한 달에 1억 들어와요. 그래도 24만 명. 이 중에는 어떤 사람 5명 전달하고 어떤 사람 1명 전달하고 어떤 사람 1명도 못 전달하고 했었을 경우에 10%만 이루어져도 그래도 한 달에 1억 들어와요. 매달. 1억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감이 안 잡힐 건가요? 적게 느껴서 그런 건가요? 안 받아봐. 안 받아봐서. 그렇죠. 근데 우리 더 한번 내려가 볼게요. 99%가 안 이루어져 버렸어요. 1%만 이루어졌어요. 1% 이루어지면요 24,000명이에요. 24,000명이 3만 원 간식 다 먹었어요. 한 달에 얼마 들어오냐? 그래도 1,000만 원 들어와요. 매달.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 월급 받으려면 직장 생활 몇 년 해야 되나요? 한 30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합법적인 네트워크 업체들 쭉 분석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얼마 만에 받았는지 보니까 보통 1, 2년. 늦었었을 때 3, 4년 만에 그 회사의 월 소득 1,000만 원이 탄생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 또 확인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24,000명이 많나요? 적나요? 24,000명도 사실 많죠?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 전환한 지 이제 5달하고 4일 정도 지났나? 그랬을 거예요. 이제 5달 지났어요. 저희 안에 있잖아요. 10,000명 넘으신 분들이 한 20명 돼요. 벌써. 그리고요. 2만 명 넘으신 분들이 지금 한 5명, 6명 정도 돼요. 근데 그 10,000명 넘으신 분 중에요. 회원 가장 많이 이렇게 소개하신 분이 70분에서 80분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언니가 동생이 언니 한 명 가입시켰어요. 그 밑에 14,000명이 생겼어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10,000명, 2만 명이 너무나 쉬워요. 왜 쉽냐면 그냥 카톡으로 되니까 먹거리니까 부담 없이 내가 이렇게 여기 물거에서 사서 먹고 맛있으니까 링크 보내니까 나도 이거 한번 사 먹어봐야지. 사서 먹으려면 회원 가입해야 돼.
그리고 그분이 이제 회원 가입하고 사서 드셨어요. 회원 가입을 하면 링크 보내신 분한테 바로 딱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서 드신 거 2%가 링크 보내신 분한테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는 이 10,000명, 20,000명이 너무 쉽다 이제 이거예요. 예, 근데 혹시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돈을 쫓아가면 돈을 버나요, 못 버나요? 예, 돈을 쫓아가면 돈을 못 벌어요. 왜 못 버냐면 제가 왜 못 벌어요라고 물어보면 신기했어요. 어딜 가서 제가 전국을 투어를 하면서 어딜 가서 물어봐도요, 다 그냥 돈이 도망간대요. 예. 근데 그 돈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돈을 이 목적이 되고 돈을 쫓아가면 사기꾼이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사기꾼이 되게 돼 있어요. 돈이 목적이 되면 모든 과정상에 그냥 양심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꾼이 돼요. 돈은 어떻게 버느냐면 내가 내 일을 공부건 일이건 사업이건 열심히 하면 돈을 따라오는 존재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다단계 네트워크 회사의 두 번째 사기. 다 가면 돈 얘기밖에 안 해요. 돈을 목적으로 두고 이렇게 회원 몇 명만 가입시켜봐라. 매출액 얼마큼만 일어나 봐라.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온다. 돈 얘기만 해요. 그걸로 세뇌가 돼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죠?